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저희 비하인드가요. 지금까지 선수, 팬, 단장님 정말 야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에이전트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박재웅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트의 강우준 대표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에이전시 MVP 스포츠의 대표 강우준이라고 합니다. 제 예고 팬들을 보니까 저를 조커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데 조커는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 편하고 재밌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KBO 리그에 보면 여러 에이전트가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단장님이 강추를 하셔서 저희가 모셨고요. 또 소속 선수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 2년 전에 단장하고 있을 때는 이 정도 많지 않았는데 그새 또 엄청 급성장 우상향하셨더라고요. 게다가 좀 올 시즌에 소속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는 걸 이제 어떻게 알아서 그런지 딱 직전에 30-30을 달성을 했잖아요. 보시면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 30-30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영업수 얘기 이런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웬만하면 마음 편하게 하나 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또 해줘갖고. 기아가 이제 키움하고 LG여서 서울 6연전을 왔어요. 그래서 6연전 온 처음 월요일 날 저녁 때 조금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도영 선수는 홈런 하나에 대해서 30-30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었고 진짜로요? 저한테까지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진짜로 의식 안 된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 최소 경기 신기록을 한 경기만 더 늦게 쳤어도 달성하지는 못한 것이었는데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달성을 하네요. 저희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30-30 달성하고 나서 또 혹시 연락하셨었나요? 아, 네. 그날은 이제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또 키움 고척 원정에서 잠실로 또 이동을 하는 날이기도 당일날? 해서 그날은 그냥 문자만 주고 받았고 눈물 표시 이런 거 주고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점심 때 전화했는데 그때는 이미 좀 덤덤한 상태. 사실 사이클링 히트를 친 날은 제가 그날 통화를 했거든요. 그날은 본인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30 한 날도 좋아했겠지만 이건 어차피 치는 거였고. 네, 사실 김도영 선수의 이 기록이 저희도 너무 기뻤던 게 비하인드에서 김민환 PD님이 이제 시즌 초반에 김도영 선수 좀 좋지 않았을 때 30-60 할 거다 그리고 MVP 수상할 거다 발언이 있어서 그게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KBO 리그 MVP 받을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전 김도영이 받는다라고. 오, 멘트 센데요? 저는 김도영 선수가 3할 2푼에 30홈런 60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님도 이걸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봤는데요. 정말 저는 놀랐던 게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서 30-60. 30-60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숫자였고 사실 최소치는 한 20-50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봤는데 방송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박 의원님께서는 약간 갸우뚱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멤버가 이렇게 3명이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발언의 내용 자체가 30-60을 하면 MVP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타이틀이 필요하다. 최다 안타 타이틀이라든지 홈런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한 개 정도만 추가가 되면 충분히 MVP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었거든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 김도영 선수가 30-30 하면서 이제 위원님한테도 전화 굉장히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30-30은 김대영 선수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영 같은 선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못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괴물 같은 선수들이 매년 나와요. 이런 선수들이 화제성이나 실력을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가 팬들의 사랑이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도영 선수가 올해 해준 활약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김도영 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이제 어린 꿈나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김도영 선수 너무 잘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정세영 기자님 그리고 오랜만에 파리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좀 위기감 느끼셨을 것 같은 게 이 자리 탐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파리로 출장을 가면서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하진 기자가 여기는 내 자리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이제 3주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철저하게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도영 선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김도영 선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그리고 현재 빅리그 구단들이 김도영 선수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꼼꼼히 취재해 왔고요. 오늘 좀 제가 분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비하인드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에이전트의 세계, 협상의 모든 것, 김도영의 모든 것. 첫 번째 주제는 에이전트의 세계입니다. 이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일이요. 사실 많은 야구 팬들이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디까지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단하고 스토브 리그 때 이제 FA 협상이나 연봉 협상을 하는 일들이 가장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업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시즌 중이든 매니지먼트 업무들, 특히 구단이 해주지 않는 광고 계약이나 후원 계약이나 야구를 하다 보면 이제 용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선수가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에 좀 구해주는 역할. 저는 또 변호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고민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에이전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에이전트 제도가 KBO 리그에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에 이제 도입이 됐고 2017년 12월에 이제 에이전트 자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2년마다 이 에이전트 자격증 재심사가 들어가는데 2년 안에 선수 계약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 자격이 좀 취소가 되고요. 현재 KBO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는 82명입니다. 이 중에 강우진 대표님처럼 법률 계통 종사자가 31.7%에 달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에 하나잖아요. 김땡장 로펌에 재직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가 저희는 너무 궁금한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해설가가 저는 꿈이었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TV를 보다 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근데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로서 스캇 보라스라는 미국 야구 선수 출신의 변호사가 있거든요. 법조인이지만 야구계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마침 정세영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에 이 에이전트 제도가 좀 공식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스캇보라스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 있는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왔다고 생각하세요?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소속된 선수들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대단한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위원님, 근데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서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 SM이나 JYP 이런 수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SM이나 JYP는 시가총액이나 지금 평당가가 10,000원대예요. 이 정도면 예리하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10만 원이 넘어가는 하이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우상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소속된 선수의 숫자만 봐도 3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직접 다 뭐 하나하나 연락하고 하나하나 관리하고 이렇게 하세요? 당연히 모든 선수와 연락을 하고 하지만 뭐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직원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또 변호사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저하고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시즌 중에는 계속 그 경기 그런 상황들을 팔로우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낮에는 변호사 일하고 와. 저녁 때는 야구 보면서 끝나면 또 선수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런. 그렇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소속 선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질문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소속 선수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선수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권태인, 김도영 이렇게 뽑아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기뻐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유는 그렇죠? 이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잘하다 보니까 대표팀도 많이 뽑히고 뭐 화보도 촬영하자 뭐도 하자 뭐 이런 연락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챙겨줄 게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럼 좋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 물어봐야겠다. 에이전트가 손이 많이 가는 선수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실 원태인 선수가
우리 방송 애청자예요. 진짜요? 네, 계속 이제 뭐 방송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런 사이인데 오늘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올해 잘 돼서 유독 기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김도영 선수가 특출나게 잘하고는 있지만 도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세영 선수라든지 올해 포텐이 만개하고 있는 고승민, 나승엽, 롯데 이 듀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포텐을 터뜨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살이 빠지세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직 잘 될 수 있는 포텐이 더 남아있다.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선수 꼽아볼까요? 저는 기아의 정혜영 선수. 이미 뭐 터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올해 뭐 한 40세이브 향해 달려가다가 지금 부상으로 한 달 넘게 쉬면서 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더 보여줄 수 있고 지금 마무리 자리에서라면 계속 타이틀을 몇 년간 수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야알못인 저의 의견이었지만 데뷔 초에는 오히려 선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공도 쉽게 던지고 게임 운영 능력도 좋고 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구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마무리해서 잘하다 보니까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혜영 선수 한번 꼽아봤고 또 한 명 꼽아보자면 김휘집 선수, NC의 김휘집 선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야구밖에 모르는 선수인 것 같아요.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런 면들이 정말 진지해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MVP 스포츠도 우상향이지만 김희집 선수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끝이 어디일지 좀 궁금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 좀 홍보를 하자면 잘생긴 선수들이 좀 많아요. 외모로. 보시다시피 원태인, 홍창기, 김도영 나오죠. 뭐 장유정, 장진혁 선수 하나죠. 그러면 얼굴 보고 뽑으신 거예요? 거의 1번이 얼굴이고요. 진짜로요? 아니, 농담이고 어떤 야구에 대한 자세 이런 걸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인성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워커의식. 네, 요새 워크에틱. 말로. 예, 맞습니다. 뭐 사고가 난다. 이런 선수들은 저희로서는 또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야 또 좋은 후배들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세요? 일단 선수로부터 듣는 게 제일 커요. 아. 선수들이 우리 후배 이런 선수 괜찮습니다. 아. 특히 이제 고참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좀 네트워크가 좋다 보니까 야구계에 종사하시는 지인들이 많이 계셔서 추천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선수 평가하는 선수가 제일 정확해요. 코치나 뭐 프론트나 뭐 다른 지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선수들 중에서 영입에 좀 이 선수 데려오는데 공 진짜 많이 들였다 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다 많이 드렸죠. 제일 김도영 선수도 좀 여러 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쉽게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의 역사가 원태인 선수의 역사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 오키나와 캠프를 갔는데 제 친한 삼성 지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추천해 줄 사람 없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때 원태인 선수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인아 일로 와봐. 그래서 너 에이전트 있니? 라고 해서 물어봐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날 물론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계약서 찍을 때까지는. 식사도 하고 또 대구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하는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그 만남 자체는 되게 우연히 됐죠. 그때 원태인 선수가 거기를 걸어가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희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태인 선수하고 되게 이 관계가 돈독하더라고요. 각별한 사이십니다. 예. 저희 역사죠. 네, 저희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다음 주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제 한번 만나보시죠. 협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 협상, 또 FA 협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진행하셨던 계약 중에서 저희가 좀 알만한 대표적인 계약은 어떤 계약들이 있을까요? 올해 했던 전준우 선수 계약이나 손아섭 선수 같은 계약 그래도 잘 됐다라고 평을 듣는 것 같고 FA 계약 외에도 뭐 주건 선수 연봉 조정에서 뭐 선수가 승리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진 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에이전트가 연봉 협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과정이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선수들을 보고 선수들의 연봉을 엑셀로 쫙 데이터화해 있거든요. 선수가 받을 수 있는 레인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선수들도 감이 좋습니다. 내 성적에 내년 연봉은 얼마일까? 이런 감이 좋은 선수들도 있고 선배들이 딱 얘기를 해주죠. 넌 얼마야? 넌 5,100에서 6,500이야. 재밌다. 딱 이런 얘기를 해주죠. 이제 오히려 이제 구단이 요지부동일 때 저희가 선수를 설득해야 되는 게 있죠. 구단이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거라더라. 사실 그럴 때면 구단한테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많은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구단이랑 에이전트랑 연봉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선수 시절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직접 하셨나요 혹시? 저희는 직접 했습니다. 네. 선수 하나하나. 네. 우와. 그러니까 저희 때 이제 처음으로 에이전트 제도가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에이전트를 선임을 해서 처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했지만 구단들은 이제 에이전트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거의 상대를 안 해주는. 약간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플러팅 당하는 거죠. 네, 플러팅 당하면서 연봉 협상이 아니라 통보죠. 그리고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면은 선수들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인가요?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투명인간 저는 아니었고요. 이제 투명인간이나 뭐 사기꾼처럼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편하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에이전트가 편할 것 같은 게 선수하고 계약을 하면은 이게 좀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에이전트가 하게 되면 냉정하게 좀 이성적으로 하니까. 그런 이점도 있네요. 네, 전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제 입장에선, 제 스타일에는. 단장님이 그때 이제 계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구단들이요. 거의 에이전트하고는 이렇게 협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말씀하신 대로 투명인간 취급한 게 다수의 구단이, 만 8개 구단이 있다면 한 6개 구단 이상은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진짜 야구랑 관련된 네 분을 각각 다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소속 선수들 당연히 모두 아끼시겠지만 다음 FA가 제일 기대되는 선수 한 명만 꼽아본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지만 저희 선수 중에 좀 FA가 다가온 선수 중에 원태인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6년 차니까 이제 2년이 남았고요. 선발 투수가 정말 귀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박세웅 선수든 고영표 선수든 훌륭한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S급 선발 투수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는 있어서. 근데 삼성에서 단연 계약 제시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 게 네. 팬들이나 주변에서는 이제 BFA 단연 계약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내년 마치고 이제 자격이 되니까. 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열려 있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또 워낙 삼성의 로열한 측면도 있어서 충분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로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삼성 입장에서는 오퍼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삼성 라팍이라는 데가 워낙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원태인 같은 선수가 잠실에서 뭐 내지는 큰 구장에서 이렇게 뛰면은 또 어떤 성적이 나올까 이게 또 궁금해요. 이거 삼성 팬들 화려 요새 무서운데. 그게 궁금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 원태인 선수가 2019년부터 이제 활동하면서 지금 800이닝 이상을 던졌는데 이게 리그에서 톱3 안에 있더라고요. 켈리, 양현종, 원태인. 그 정도로 지금 내구성이나 뭐 성적도 다승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 이후에 탑3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얼마나 몸값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와. 이거는 좀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야. 단장님이 좀 밝혀주세요. 이 정도면 얼마 주실까? 아니 왜 저한테 핑퐁 치세요? 저는 마음에 있는 숫자는 있지만 일단 뭐 밝히지는 못하겠고. 네. 원태인 선수가 올해 초였나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이 생겼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뭐 해외 구단에서 연락 오거나 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원태인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 일본 야구 진출을 꿈꾸면서 야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일본어도 꽤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얘기만 그 전까지는 하다가 올해 이제 메이저리그 초청 경기를 하면서 내가 꼭 잘하는 것만 성공할 수 있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이 가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게 올해 초죠. 저는 개인적으로 홍창기 선수가 시장에 나오면 굉장히 좀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없는 유형이잖아요, 사실은. 1번 타자면서 출루율 1등을 하는 이런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또 팀 공헌도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LG가 좋은 제안을 해주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2년 후에 기대되네요. MVP 스포츠가. 아니 근데 지금 원태인 선수하고 홍창기 선수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했는데 답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태인 선수는 환경을 얘기하시면서 잠실에서 하면 어떨까 이거고 홍창기 선수는 LG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예전에 원래 어디 팬이셨잖아요. 아, 네. 제 원래 좀 단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골수 LG 팬이긴 했는데요. 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팬심으로서 한 건 아니고. 네. 대표님 집에 LG 네. 생활 건강. 건강용품 다 쓰시는 거죠? 지금 LG가 휴대폰 사업 철수하기 전까지는 LG 핸드폰을 썼습니다. 산영석 단장님이랑 협상할 때 딱 LG 핸드폰 올려놓고 시작하죠. 삼성은요? 삼성은 또 갤럭시 놓고 갤럭시 바꿨어요. PC까지 다 바꿨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 김도영의 모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 요즘 정말 제일 핫한 선수잖아요. 아무래도 에이전트이신 대표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다른 에이전트들도 분명히 눈독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에이전시가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김도영 선수 고2 때도 이제 전 주변 학부모들이 저 선수는 좀 다른 야구를 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발빠르게 나서보자라고 생각해서 도영이가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광주 동성고가 이제 도영 선수 이제 3학년 때 고3 때 시즌 초에 고사를 지냈거든요. 고사 지낼 때 학부모님들이 다 오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고 직원들을 급파해서 김도영 선수도 인사하고 김도영 선수 아버님도 인사하고 아버님의 명함을 이렇게 땄죠. 근데 무엇보다 저희 소속 정혜영 선수가 김도영 선수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따로 한번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김도영 선수 딱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각 잡힌 학생 선수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잘 모르는 사이에서 보면 이렇게 대면대면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각 잡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만 대답하고 이런 딱딱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비치는 살짝의 그런 미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스타성이 숨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도 계약을 했을 때 당시 떠올려 보면 이 정도까지 지금 활약을 할지 좀 예상은 하셨습니까? 도영이가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한번 고3 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때 제가 카페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영아 너 기아에 지명이 됐지만 기아의 김도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KBO의 중흥을 이끄는 그런 김도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라. 기억할까 모르겠네. 답변은 뭐였어요? 각 잡힌 고등학생인데. 네, 이렇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요. 담당 PD님께서 김도영 선수 고등학교 시절에 직접 인터뷰를 나갔던 인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각 잡혀있던 김도영 선수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잠깐 만나볼까요? 20 하고 기아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야구 팬들의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목표가 20-20이었는데 3년 차에 가뿐하게 넘었고 최연소 최소 경기 30-30을 달성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날? 저는 대견스럽더라고요. 관계무량한 느낌도 들었고 저를 이제 또 소환시켜줬으니까 저는 이제 소환술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김도영 선수가 대단한 게 토요일 경기에서 이제 31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 끝나고 나서 아직 감이 안 좋다. 6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나와서 놀란 게 그 월요일 날 얘기할 때는 감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안 좋다고 하는데 그 홈런 치는 거 보면서 저는 도영이가 역시 멘탈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김도영이 그 해 첫 타자로 나와서 아웃이 되고 그 2, 3할루에 또 나온 거죠. 1이닝에 투아웃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알홈런 치더라고요. 사실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김도영 선수가 실책한 날 김도영의 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실책 안 한 날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가 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전홀에서 짧은 퍼팅을 놓쳤는데
타이거즈는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도영이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다르긴 다르구나. 저희가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해설위원님들 비롯해서 야구 전문가분들께 한 줄 평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보시죠. 모두가 40, 40을 외치고 있을 때 또 30, 60을 계속 외치시고 계시는 김민환 PD님의 이 한 줄 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문구가 좀 눈에 띄시나요? 저는 같은 정신 정민철 위원님 예, 천만관중 트리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주말 금토 경기 보시면 관중석이 네. 그 유니폼을 이렇게 중계를 보다 보면 이분 팬들이 김도영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더라고요. 결국 이런 열혈팬을 가진 기아 거기에 이제 전국구 대형 스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흥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900만 1000만까지 가는데 이 1000만 관중 김도영 선수가 확실히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KBO의 뭐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이제 비하인드 이제 녹화 오기 전에 우연히 길가에서 근데 어느 분이 남자분이 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분이 혹시 MBC 비하인드에 나오는 분 아니냐고. 진짜요? 네, 진짜예요. 우와. 네, 거짓말 아니고. 네. 그래서 맞다고 그 매주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우와.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김도영 선수 칭찬해 주세요. 아, 진짜 느껴지네요, 여기. 그만큼 이 선수는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게임 체인저를 뛰어넘어서 리그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수 같아요. 또 그런 경험도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리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미 된 것 같아요. 저는 40, 40 언급해 주신 분들과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도영이를 이제 그때 문김대전에서 김도영을 스카우트하냐 문동주를 스카우트하냐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계셨던 기아 타이거즈의 권윤민 스카우트 팀장님 계셨거든요. 제가 10을 한 날 너무 기뻐갖고 팀장님하고 막 연락을 했는데 팀장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한국 야구에서 40, 40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김도영 유일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40, 40은 올해 안 했으면 좋겠다. 40, 40 하면 더 이룰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본인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35, 35에 한 3할 오픈 정도? 아니 근데 네네, 뭐 이 정도면 어떨까? 키우시네요. 네.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인 때 30, 30을 하니까 1년 있다 2년 또 했거든요. 했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했는데도 그냥 하나보다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약간 뭔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하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올해 빡 하면은 그다음부터가 더 이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신인 때 해갖고 망했어요. 뭘 망해요? 정면으로.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멘트가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도 된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결국은 몸에 데미지가 오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송재호 의원님이 바다 건너고 싶니? 수비만 조금 보강해. 그럼 넌 간다. 이것도 저는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김도영 선수 하면 수비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영이의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뭐 아쉬워하거나 갈망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본인이 특별히 아쉬워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일단은 3루수로 한 시즌 건강히 치르는 거에 대해서 대찬성이고 다만 저도 이제 팬으로서 유격수가 30, 30 치는 거 보고 싶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언젠가 도전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포지션 문제가 물론 지금 보면은 기아에서도 3루수냐 유격수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보직을 바꾸게 되면 안 보이는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야구적인 측면 말고도 사람으로서 그리고 팀의 어떤 공기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이요. 네. 김도영 선수 포스팅에 대해서 좀 가져오신 게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제가 귀국하고 나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 빅리그의 에이전트 그 스카우트들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수의 구단이 김도영 선수를 주요 체크리스트에 올려놓았다. 김도영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주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도영 선수의 이 주법, 뛰는 주법 자체가 이 중학교 시절에 육상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뛰는 곳을 보면 이렇게 좀 꼿꼿이 서서 이렇게 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이 빅리그 스카우트들은 이 운동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주력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멀티 포지션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고교 시절에 유격수를 했고 프로 와서 삼루수를 했고 그런데 지금 빅리그 구단들이 혹시 외야수로 갈 수 있냐. 특히 이정우 선수의 포지션인 중견수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면 외야와 내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그러면 좀 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수의 빅리그 스카우트들은 이 네일 선수와 함께 있는 게 이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일 선수가 이제 빅리그에서 통할지 다수의 구단들이 와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김도영 선수가 지금 계속 튀는 활약을 펼치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고가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그게 계속 좋은 쪽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김도영 선수하고 뭐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먼 미래의 꿈은 당연히 있고 올해 메이저리그 초청기 경기가 왔을 때도 도영이도 굳이 시간을 내서 서울에 와서 그걸 봤거든요. 그렇게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메이저리그의 연락은 아직 없지만 지금 광고주들의 많은 연락이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연봉을 얼마나 인상을 해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께서도 좀 기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봉 관련해서 기아 구단이 그렇게 만만한 구단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도영이가 한 게 있으니까 뭐 숫자로 말하기보다는 올해 도영으로 인해서 구단이 추가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그거에 한 뭐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김도영 선수 얘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예뻐 죽겠죠. 대표님 녹화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팔이 안으로 도우셔가지고. 단장님이랑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이 정도 활약이면 얼마나 올려줘야 될까요? 지금 김도영 선수 연봉이 어떻게 되죠? 이 딱 1억입니다. 1억이요? 네. 심지학 단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100%는 뭐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요. 그동안에 좀 선례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구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라든지 이정우 선수 흔히 말하는 정말 그 해에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의 연봉을 조금 사례를 찾아보면서 딜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장님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김도영 선수는 기준선이 제가 볼 때 네. 그 4년차 최고 연봉이 기준선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정우 선수가 3억 9천만 원 받은 게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최고 연봉이거든요. 4년차 선수로서. 그러니까 내년 연봉이 4년차니까 거의 최고 연봉이 3억 9천인데 이게 기준이 되고 이걸 넘어서겠죠.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김도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뭐 30%면 이거는 뭐 10억대가 그렇게 갈 거고요. 그건 아닐 거고 저는 3억 9천이 기준선이 돼서 미니멈 4억에 한 5억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동안에 선례들과 조금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 과하신데요? 구단이 얼마 버는지 몰라. 아니, 사실은- 농담입니다. 사실은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지금 네네. 제가 이야기로는 연봉이 가장 퍼센트로 많이 뛴 선수는 하재원 선수였거든요. 네. 하재원 그거는, 선수가 네. 세이브 왕을 하면서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400%. 네, 퍼센티지죠. 네, 퍼센티지인데 퍼센티지고. 이제 같이인 1억에서 400%면은 5억 맞네요. 네. 이정우 선수가 얼마에서 3억 9천이 된 거죠? 2억 3천만 원. 네. 2억 3천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하셨네요. 2억 3천에서 3억 9천이 됐으니까 네. 1억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느낌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활약을 했던 선수들과 좀 사례를 맞춰서 그렇죠.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다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4년차 최고 연봉이 기준선이 되고 왜냐하면 고가가 3억 넘어가면 임의 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 3억 9천이 기준선이 돼서 5년의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우승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한 5억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부정이. 심재학 단장님이 심재학 단장님이 이 방송 보시면 네. 토하실 것 같은데요. 머리 아파가지고 아니,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심재학 단장님이. 네.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을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김도영 선수 30-30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야기 가지고 저희가 오늘 비하인드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배틀 주제는요. 김도영의 30-30 그리고 박재홍의 30-30입니다. 먼저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6년이었죠. 30-30 달성하셨잖아요. 그때도 분위기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웠었나요? 뜨거웠었죠. 와.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김도영 선수만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 30-30이라는 기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매일 그때 신문을 사서 볼 때니까 제가 일면에 매일 나왔으니까 네. 그때도 뭐 난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야구하는 거 그 당시에 한창 잘하실 때 볼 때는 우리나라 선수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리틀 푸마인데 예. 얼마 전에 귀화했어요. 아니, 너무 맞는 게 어그레시브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야구 선수 아닐까. KBO 역사상 타석에서 앞쪽에 서서 타석을 하셨잖아요. 막 선을 넘으시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타격을 하는 선수는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박 의원님 대단한 게 삼진수가 많아요. 근데 볼넷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구 천재죠, 천재. 삼진수는 제가 심판실을 많이 때려 부쉈기 때문에 심판실을 부수는 이후로 삼진수가 막 확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또 기록을 살펴보니까 김도영 선수 이전에 30-30이 8번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8번 중에 3번이 위원님 기록이시더라고요. 이게 96년, 1998년, 2000년인데 네. 그 이석재 PD가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FA 150억 시대를 본인이 쪽 열었을 거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고요. 박정희 위원님이 뛸 때는 지금 144경기인데 126경기 시절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거는 좀 조명이 많이 안 된 건데 홈런 레이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4차례나 하셨다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만능형 타자다. 근데 위원님이 제 기억에는 옛날에 보면은 돈 걸리면 잘하더라고요. 좀 나가 끝나면 불러주세요. 나가 있겠습니다. 홈런레이스까지 그렇게 다 완전 와. 보니까 30홈런 36도로, 30홈런 43도로, 32홈런 30도로 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이게 30개에 딱 걸리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이후에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안 생기신 건 아닌가. 딱 맞습니다.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아니, 혹시 태업을 하신 건 아닐까 싶어요. 태업은 아니고요. 사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고지에 딱 쓰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안주하면서 좀 멈췄어요. 안 그랬으면은 조금 더 위로 갈 수도 있었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들 옆에서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했나 보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걸 계속 했던 거죠. 근데 하면서 이제 제가 몸에 데미지를 받는 것도 좀 느꼈고 김도영 선수가 롱런하고 더 좀 길게 좋은 성적을 가기 위해서는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뭐 이제 파워가 강하면 주력이 좀 약하거나 발이 빠르면 파워가 좀 약하거나 그런데 이제 위원님과 김도영 선수가 이제 호타준족으로서 이런 점은 좀 비슷하고 이런 점은 좀 다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차이는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은 30-30 할 때 엄청 좋아했어요. 96년도에. 막 엄청 좋아해서. 회원은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김도영 선수는 이번에 30-30 하는데
또 맞아, 베이스 도는 데 그냥 가볍게 뭐 맞아, 이렇게 맞아. 가는 정도. 차이가 있다면 제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네. 미지의 영역을 제가 열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김대웅 선수한테 3만 원 받으려고요. 왜요? 33초 클럽 이제 제가 가입비 받아야 돼요. 제가 주인장이잖아요. 도영아 3만 원 싸다 가입비. 아니, 그러면은 김도영 선수랑 박재용 위원님이랑 이런 점 좀 비슷하고 이런 점 좀 다른 것 같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낙 김도영 선수 야구 센스 좋고 그다음에 그 반응 속도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뛰는 거는 저보다 훨씬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이제 제2의 김도영은 누구일까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도영 선수 멋지 않아서 40, 40까지도 금방 달성하기를 저희 비하인드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광주 동성고의 또 한 명의 대스타 양현종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난 상관이 없었어. 왜냐면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도영이 기록에 묻히지 않아서. 나는 도영이가 홈런을 나옴으로써 승리 투수할 수 있겠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키움전에 위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 맨날 케이크 준비했었잖아. 그거 그냥 먹었어? 나는 케이크 누가 준비하지도 몰랐고 몰라 케이크가 있던데. 기록 세우고 나서 라커에서 교가 불렀다면서. 아니야. 6회 때 불렀어. 아, 그때부터 벌써 부른 거야? 6회 때 불렀어. 도영이 불러서 참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이거는 우리가 교가를 한번 불러야 된다. 그래서 준수를 찾았는데 준수가 없어서 둘이 교가를 불렀어. 살짝만 불러줄 수 있을까? 도영이가 불렀잖아. 그 방송 쓰면 될 것 같아. 무등산 높은 전기 진월의 솟아. 팬들 사이에선 타이거즈의 마지막 54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 말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우리 팀에 양현종 있다. 이게 나는 그 두 개가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 17년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주축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이었고 우리가 형들을 따라가는 입장. 그랬지만 지금 2024년도는 최영우라는 그런 큰 무언가가 있고 또 뭔가? 지금은 어린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구 좋아. 그때 양현종과 지금의 양현종은? 똑같아. 항상 많이 던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마운드에 있다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것 같아. 멋지다. 좀 멋있었다. 2017년도 이범호 선수와 지금 이범호 감독은 어떻게 다른 것 같다고 느껴? 나는 변함없다고 생각하거든. 글쎄 아직 헷갈려. 감독님인지 형인지 그게 장점인 것 같아.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 팬들 사이에 들어보면 대투수라는 게 정말 큰 투수.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항상 대만전에 안 좋았던 투수. 그래서 대투수라는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투수랑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그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대투수의 의미를 가지면서 조금은 자만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그럼 나의 뒤를 이을 갸 쪽이는 혹시 마음속에 있어? 의리랑 영철이가 약간 애들이 장난기도 많고 확실히 MZ인 것 같아. 올 시즌 팀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 한화가 됐다고? 한화 말고 하나. 아 하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 한 게임이 정말 피말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가 된다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꿀 피부 관리 비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 안 돼. 진짜 날씨가 말도 안 되게 덥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구장 와서 이 열기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에어컨 틀면서 야구를 보면서 연습을 시청률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 고마워. 요즘 팬들의 사랑이 유독 남다른 거 느끼고 있어? 난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반드시 마지막까지 야구할 테니까 박수 치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비하인드도 양현종 선수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미안해 초면에 몰라봐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네, 이번 순서는요. 한여름의 남양 특집 같은 그런 코너죠. 비하인드 픽입니다. 먼저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와, 지난주 결과입니다. 이제 3세번 외치셨던 단장님께서 예측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성공하셨는데 기분 좋으시겠어요, 단장님? 3연패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1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박소영 아나운서님 그 승률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뒤집었더라고요.
이번 주 이후로요? 네, 이번은 기점으로. 아. 그거만 없습니다. 전 다른 데는 안 봐요. 근데 에이전트 분들은요, 이제 협상 같은 거 할 때 워낙 냉철하게 하시잖아요. 승부 예측도 좀 그렇게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에이전트들은 저희 소속 선수들 잘하는지만 뭐지 팀 승패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승부 예측을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일 기대가 되는 건 2번밖에 안 나오시긴 했지만 전승을 하신 분이 여기 또 앉아 계시잖아요. 박재영 의원님. 제가 승률이 좀 높더라고요. 좀이 네. 아니고. 조금 나와서 승률 높아요. 자주 나오면 승률이 확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리에 다녀오신 정세영 기자님, 이 정반골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이어져 갈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번 주 예측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예측입니다. 박재용 위원님은요, 한화에 걸어두셨고요. 강호준 대표님은 롯데에, 저는 KT, 류성규 단장님은 LG의 위닝,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 위닝, 담당 PD님은 오늘도 역시 기아의 수입에 걸어주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너무 잘 맞추시니까 한화에 왜 거셨는지 저희가 들어볼게요. 지금 하나가 5강 싸움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일말에 약간 희망이 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NC가 요키시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예전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요키시 선수 한 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하나 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 쪽에 좀 걸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와 기아의 매치가 항상 붙을 때마다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매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사실 롯데 팬들의 자존심 같은 것도 올해 맞아요. 기아한테는 잘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경기도 만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롯데의 2승 1패를 예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전준우, 고승민, 나승엽 이런 선수들이 좀 대활약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래서 2승을 하고 김도영 선수의 활약으로 1승 정도 가져가지 붙고 않을까. 있어요. 대표님 이제는 구단 관리하세요? 저희 롯데 라인업에 3명이나 있다 보니까 네. 롯데 경기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제일 기대되는 류성규 단장님 LG에 걸어주셨는데 제가 이번 예측 때문에 그 SSG하고 LG의 데이터 팀장들하고 다 지금 확인해 봤거든요. 이러면 제가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봤는데 다 답을 안 주더라고요. 저보고 알아서 해라. 제가 볼 때는 상대 전적에 LG가 우세하고 이번 선발 매치는 좀 대등한데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앤더슨하고 에르난데스 그 경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경기 승패에 따라서 갈리지 않을까. 저는 뭐 LG의 이거 위닝을 예상해 봅니다. 아,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 이제 파리 다녀오셔서 감이 어떻게 됐을지 도대체 정방꿀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의 위닝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파리 갔을 때 13개 금메달 중에 10개 받습니다. 초기 아, 거기서 발휘가 됐는데 네. 여기서 발휘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삼성의 우위를 예상을 했고요. 삼성이 두산과 올 시즌 만나면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10승 2패. 삼성이 압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강우준 대표 나와 계시지만 원태인 선수가 첫 경기 등판하고, 그리고 지금 코너 선수도 나쁘지가 않아요.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때 이 중에 3경기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다. 선발 싸움에서도 우위고 지금 현재 기세를 봤을 때 삼성이 또 2위 또 싸움을 또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기아의 수입을 예측하신 담당 PD님이요. 형이야. 기아가 김도영 30-30, 나성범 끝내기로 팀이 더 하나가 된 것 같아. 지금까지 롯데에 당했으니까 이번엔 수입해서 시즌 균형을 맞출 것 같아. 형 한번 믿어봐. 타자는 김도영, 투수는 양현종, 야구 예측은 나. 대동성고의 야구력 절정이다. 이 지독한 컨셉이 어디까지 갈지. 제 예측이 남아있네요. 저는 키움 1, KT 2에 한번 걸어봤는데 상대 전적을 보면 KT 기준으로 9승 1패예요. 완전히 압도적인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제가 키움에 1을 준 이유는 KT가 이제 로하스 선수도 조금 체력이 지치는 것 같고 타선이 전체적으로 약간 지쳐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2로 예측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담당 PD님의 기세를 한번 꺾어보겠다 해가지고 3대 0으로 걸었다가
제 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엔 꼭 맞추겠습니다. 저 응원해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대표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EBS 교양 프로그램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대담 형식의 약간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야구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제가 예측이 맞으면 한번 나중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방송 욕심 있으시다니까. 점점 우리 이 쇼파들이요. 많은 이들의 이제 제가 음악이 자리 하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소속 선수들 중에서 이런 재밌는 비하인드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변호사잖아요. 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김대웅 선수 그때 발언 그 있었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 그때 그 에피소드 있지 않으세요? 그거도 제가 왜 올렸어? 그랬더니 그냥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김대웅 선수의 감성이 참 좋고 세븐툴, 스타성까지 갖춘 선수 아닌가. 일단 팔을 한번 좀 펴. 팔이 좀 많이 보고 안쪽으로.